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게임 관련된 회사 중에 펄어비스라고 하는 회사 IR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고 관련돼서 좀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회사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게임 회사인데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와 어떻게 보면 넥슨 그리고 넷마블도 하지 못한 그런 다양한 국가의 판매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검은 사막에 대한 IP를 가지고 검은 사막 모바일 그리고 검은 사막 관련된 다른 IP 시리즈물을 제작을 해서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도깨비라고 하는 게임을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IR을 통한 자료를 통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에 있었고요. IR이 9월달에 있었고, 이 펄어비스가 2010년에 설립이 돼서 2015년에서 19년에 이제 검은 사막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검은 사막 서비스는 150개국 12개 언어로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보 온라인 IP라는 부분을 IP를 확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검은 사막을 바탕으로 해서 도깨비 그리고 플랜 8 신규 3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콘솔을 붉은 사막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게임스컴이라고 하는 그 박람회 관련된 부분에서 도깨비를 공개를 했다.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은 사막으로만 이제 누적 판매기 2조를 돌파를 했고요. 동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이 83%이기 때문에 국내의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하고는 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아시다시피 이 게임 플랫폼이 3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굵직한 게임 시장에 대한 플랫폼이 3개인데, 첫 번째가 이제 콘솔이고요. 두 번째가 PC, 세 번째가 모바일입니다. 이제 그쪽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식 수가 6,600만 주 정도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경영진이 50%, 자사주가 8%, 외국인이 23%, 기타가 19%, 이렇게 2분기 말 기준으로 되고 있다. 상장은 2017년 9월에 했고요. 시가총액은 8월 27일 기준으로 5조 9천억이다. 자회사는 17개가 있고요. 주요 오피스는 아이슬란드, 암스테르담, 안양, 도쿄, LA, 밴쿠버, 홍콩, 타이완, 엄청 많죠. 예. 그래서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이 PC 기반을 통해서 맨 처음에 PC와 콘솔 기반으로 이제 런칭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후에 2015년에 PC를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모바일 그리고 콘솔까지 다양한 그런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런칭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엔진을 사용했다는 것도 참 특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언리얼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자체적인 개발한 엔진을 사용을 했다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4천만 명 이상의 플레이어를 확보를 하고 있고 전 플랫폼 기준이고 5억 시간 이상의 플레이 타임 그리고 1조 6천억 누적 매출 달성을 했다. 이 게임 하나만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그 게임 업계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극과 북극 빼고는 다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곳으로 런칭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PC, 모바일, 콘솔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브 온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이제 이브 온라인 IP를 100%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공상과학 장르 MMO 게임을 18년에 서비스를 했고요. 가장 많은 충성 유저와 커뮤니티를 보유를 하고 있고 네디츠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중국에 진출을 했고 자체 게임 엔진을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그래서 2003년 5월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이브 온라인을 중국에 출시를 했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MMO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기 서비스를 18년 동안 진행을 했다. 누적 플레이어가 4천만 명이다. 그리고 이브 에코스 이제 모바일로 출시를 했고요. 글로벌로는 8월 13일 작년에 8월 13일에 런칭을 했고 중국으로는 올해 8월에 런칭을 했다. 그래서 3분기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PLC 강화 노력,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한 강화 노력. 그러니까 제품 수명이 이렇게 게임일수록 이렇게 많이 단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제품이든지 뭐 어떤 제품이라고 해도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도입기를 제외하고 성장기, 성숙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 게임 업체들의 제품 수명 주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늘리기 위한 그러니까 도입기에서 성장기, 성숙기, 성장기에서 성숙기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뉴얼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 맞춤형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아시아 서비스를 강화한다. 2부는 그리고 검은 사막은 이렇고 2부는 이렇고 지역적 확장을 할 거다. 그래서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에 사전 예약 8월 27일 날 진출을 한다. 8월 달에 진출을 한 게 뭐 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는 이 영상을 공개했죠. 네, 상당히 좀 그래픽이 좋아서 내년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프로젝트들인데 신규 프로젝트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콘솔 PC로 이제 런칭이 되는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올해 2분기에 이제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검은 사막과 좀 비슷한 유형의 스타일로 게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깨비 8월 25일 날 이제 동영상 관련된 부분만 공개를 했고 내년에 런칭이 본격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콘솔과 PC로 먼저 내놓고 그리고 이후에 모바일로. 근데 지금 이 그래픽이 엄청 좋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제일 유명한 게임이 이제 로블록스잖아요. 근데 로블록스에 대한 그래픽을 보시면 상당히 좀 16비트 예전에 16비트 32비트 했었던 그런 게임들의 그래픽 조잡한 그래픽 좀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픽이 엄청 좋습니다. 예. 그런 것만 봐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이 게임이기 때문에 인기를 떠나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플랜 8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뭐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동사 이제 자체 퍼블리싱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지사를 통한 자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라이브 서비스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정적인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다방면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장점이 150개국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각국 어떤 국가에는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국가에는 어떻게 필요한지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다 쌓여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게임 회사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이게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을 만한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경험적인 자산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 도깨비나 뭐 다른 게임들도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 글로벌적으로 히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게임 엔진을 만들려고 하는 동사의 기술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게임 개발 시설물이 있다. 그래서 모션 캡처나 3D 스캐너도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 쪽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특수 효과 쪽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오디오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퍼블리싱을 역시나 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게임 시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6.2%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과 뭐 일본을 잡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륙마다도 또 플랫폼이 좀 틀리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콘솔,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 모바일,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역시나 유럽 쪽과 북미 쪽은 모두 콘솔이라는 거. 그래서 콘솔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PC와 콘솔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동사 같은 게임을 어느 정도 런칭을 잘해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검은 사막 말고도 붉은 사막 그리고 8 시리즈도 그렇고요. 모두 PC와 콘솔을 먼저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 라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전략도 뭐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크로스 멀티 플랫폼 게임은 제가 봤을 때는 PC와 그 콘솔을 게임으로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모바일이나 뭐 다른 쪽으로도 연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이제 멀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역량을 쌓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썩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2분기 때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적자가 나왔거든요. 예, 적자가 나온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다른 뭐 게임사들에 대한 국내 비중에 비한 것보다는 국내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컨센은 증권사마다 좀 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찌됐든 컨센 보시면 올해 컨센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431억 정도, 순이익도 500억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양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이 이제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부채나 뭐 자본 같은 경우에는 확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는 줄어들었는데 자본이 늘고 자산도 늘었다라는 거는 의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34%로 쪘고요. 영업이익률이 10%대로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내년에 다시 한 30-40%대로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왔어요.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49,000원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10만원대까지 상승을 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는 올랐다. 그래서 5조 4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름 괜찮았는데, 그런 걸로 치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비벼봤을 때는 그래도 고평가가 맞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검은 사막 시리즈가 원체 좀 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 쉽게 좀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쪽에 파노 관련된 부분도 동사 같은 게임 회사가 먼저 좀 받을 가능성이, 이 파노를 받았죠.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는 파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던다라고 해도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여러 가지 엔진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있기 때문에 좀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만 좀 뒷받침이 좀 가열차게 좀 나오면 시총이 좀 5조 정도인데, 5조도 좀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적 대비해서는 가격적으로 좀 큰데, 메타버스 게임이란 게 있고 또 요 다양한 게임들이 만약에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게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2천억이 넘고 순이익도 한 1,500-6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을 보고 관심 있게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 지금 이제 도깨비 관련된 부분 영상 뜨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이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4일간.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특별하게 8만원대 유지가 되면 결국엔 다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좀 뭐 길게 본다라고 해도 못해도 한 7만원대 정도만 유지가 된다라고 해도 뭐 우상향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셔라. 그리고 참고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조정 나오고 나서 상승을 했었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다시 좀 쉬고 나서 메타버스 게임이나 신규 게임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서 다시 또 계단식 상승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좀 미리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 최근에 IR을 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